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 기온과 비슷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낮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던 산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겨울철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에 눈이 덜 내리면서 산불 위험 시기가 빨라지는 건데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동해안이 위험 지역으로 꼽힙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가 내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최대 관심은 인공지능의 진화로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선두주자에 우리 기업들도 도전장을 내밀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전차 많아지겠고 큰 추위는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부산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청, 호남, 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어제 아침 하늘에선 태양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찾아온 우주쇼를 보기 위해 과학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전 8시 36분, 태양의 윗부분이 달에 의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구름 낀 날씨 탓에 흐릿하게 보이다가 차차 맑아지며 이내 달에 가려진 태양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달에 내어주다가 9시 45분 약 4분의 1이 가려졌고 일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체 면이 다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만 가려진 부분일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일식은 전체 태양 면적의 약 24.2% 정도 가려집니다. 전국 곳곳에선 해가 가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달이 태양 앞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까지 전 과정이 포착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관측할 수 있었던 건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신기한 광경 앞에 어린이들의 눈은 이내 호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강렬한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색안경이나 짙은 셀로판지는 필수. 저 멀리 떠오른 낯선 태양의 모습에 아이들의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애벌레가 사과 베어먹은 듯이 반달 모양. 태양이 빨가니까 눈부셔서 잘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했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이식이라서 더 신기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부분일식은 올해 1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관측될 예정입니다. 새해 첫 일요일 아침에 나타난 부분일식은 추위를 잊은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겨울철 산불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인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이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주로 3월과 4월, 봄철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겨울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79건, 산림 50헥타르, 축구장 70개 면적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벌써 예년의 4배 수준인 8건의 산불이 발생해 21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특히 새해 초 산불이 발생한 양양 지역도 이례적 대형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일부터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1월에 주의가 발령된 건 2007년 산불 재난관리체계 정비 이후 처음입니다. 낙엽도 살짝 말라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눈비 소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건조 경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은 더 위험합니다. 올겨울 이례적으로 눈이 적은 데다 건조한 강한 바람 탓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짝 메마른 낙엽이 연료가 되는 데다가
백두다간을 넘는 건조한 강한 바람이 불길을 더 강하게 일으키고요. 동해안의 소나무는 불에 더 잘 타기 때문에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눈이 내리는 횟수와 적설량이 줄어들면서 산불 위험 시기가 봄에서 겨울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부처 합동 설명회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역 설명회는 9일에서 11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대전에서 열리는 중부권역 설명회는 15일에서 1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정부 R&D 예산 20조 5천억 원의 투자 방향과 주요 부처별 사업 추진 계획을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9가 현지 시각으로 8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 곳곳으로 파고든 인공지능 AI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ES가 열릴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에 출품하는 가전업체들은 물론 관람객들 역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AI, 즉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구글과 아마존이 올해는 얼마나 진화한 AI 기술을 내놓을지 세계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자사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선보이며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섭니다. 저희는 이번 CES에서 방문객들에게 인공지능 체험을 시켜드릴 LG 신큐 AI 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LG 신큐 제품들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AI 기술 경쟁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도 뜨겁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아진 CES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넘어서는 신기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모빌리티 기술 리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차량 내의 오감 요소를 통합 제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차량의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밖에도 로봇과 일반 생활 과정에서도 AI가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국내외 통신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통신망 시대를 연 5G 기술이 AI를 어떻게 도약시킬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질 이번 CES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4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곳 현지 시각으로 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ES 2019에 카이스트가 참가합니다. 카이스트는 이번 전시회에서 인공지능과 바이오 IT 융합 분야 혁신 기술을 전시하고 카이스트 창업 기업 5개사의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CES에 참가하거나 기술을 출품한 사례는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얕고 짠 호수인 중동해 사해가 2050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해 상류에 있는 호수에 댐과 운하를 건설하면서 유입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주변 광산업체 등이 물을 마구 끌어쓰기 때문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소금 호수로 염분이 높아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며 밀도가 높아서 사람이 몸을 담그면 저절로 떠오릅니다. 또 각종 유기물이 함유된 사해 진흙과 소금은 인기 상품이며 근처에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 등이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해발 마이너스 430m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호수인 사해가 2050년까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If we keep on taking water from fresh water from nature, from the Sea of Galilee or from the Euphrates, for example, we will eventually ruin the local environment. We need to take care of nature as well, or else we will all sink with it.
사해의 수면은 실제로 매년 1m씩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인구 증가와 농업 확산으로 폭증하는 물 수요를 채우기 위해 댐과 운하를 건설하는 바람에 물 유입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의 광산업체 등이 사해에서 마구 물을 끌어다 쓴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Or we're going to see potentially more conflict arising out of these increasingly scarce water resources. 뿐만 아니라 사해 주변에는 곳곳에 싱크홀이 생겨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사해의 수면이 내려가면서 빗물이나 하천에서 스며든 담수가 땅속의 소금층을 녹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홍해의 물을 끌어들여 사해로 투입하기 위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늦어질 경우 사해는 결국 말라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요 통신시설 등급관리가 미흡한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장애를 일으킨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KT 아현국사를 비롯해 등급이 하향 분류된 국사는 모두 9곳이었습니다. KT에서는 아현국사와 홍성국사, 남천안국사가 C급이 아닌 D급으로 분류돼 있었고 SK브로드밴드 광주센터 2곳과 LGU+, 서울중앙국사 등도 C급이 아닌 D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권역 축소로 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한 국사도 3곳 발견해 등급을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시설은 지하상가이고 가장 늦은 곳은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LTE와 와이파이, 3G 무선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결과 주요 시설별로는 지하상가의 LTE 평균 다운로드 전송 속도가 262Mbps로 가장 빨랐습니다. 반면 고속도로는 119Mbps로 가장 늦었습니다.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권역별로 보면 광주가 185Mbps로 가장 빨랐고 경북이 125Mbps로 가장 느렸습니다. 통신사가 지하철이나 카페, 편의점 등의 무선 인터넷을 구축해 해당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용 와이파이의 다운로드 속도는 기차 역사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이 25%로 상향된 이후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의 자료를 보면 25% 요금 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99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 할인을 포함한 전체 요금 할인 가입자는 2,412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 전체 요금 할인 가입자 가운데 25% 요금 할인 가입자 비중은 2017년 12월 중순 31%에서 지난해 5월 말 64%로 급등했고 6개월 사이 83%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월 11,000원인 한도인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125만 명에 그쳤습니다. 최근 영화 마약왕이 개봉하면서 1970년대 마약 제조, 밀수 사건이 재조명됐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도 어두운 곳에서 마약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사건은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을 통해서 과학적 증거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CSI 시간에는 법 화학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